잘 모릅니다. 복잡하다. 왜 있나? 헌법. 대한민국 국회 뿌리 임시의장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자, 올해 2019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예상된 게 바로 무시대입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시대인데요. 뭐가 없냐면 알맹이만 남고 올해는 껍데기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좀 더 충실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본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헌법이겠죠. 오늘도 이 헌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도 이 함께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헌법에 대해서 가졌던 느낌하고 지금 느끼는 헌법하고 뭐가 좀 달라진 그런 게 있나요? 어떠세요? 조금 편해지긴 했어요. 헌법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주 하고는 이제 그만 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매주 수업받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시선도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 뭐 두렵지 않습니다. 아. 예, 두렵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이고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어려워지겠군요. 지금 오늘 이제 프린트를 또 하나 또 받았잖아요. 네네. 각 테이블마다 다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오늘은 아예 헌법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또 주셨더라고요. 네. 네, 전 처음 봐요.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받은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의 계약서 같아요. 아, 계약서? 예. 뭐 굳이 사인과 서명을 하지 않아도 예. 뭐 해야 될 것들, 예. 지켜야 할 것들,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계약서네요. 그럼 국가가 갑이고 우리가 을? 우리가 갑이어야죠. 아하, 우리가 갑이고 국가가 을. 그럼요. 오호, 그렇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이병진 씨가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죠? 예, 좀 네. 바뀐 거죠. 그럼요. 예, 헌법이 좋으세요? 볼링이 좋으세요? 볼링, 그렇죠. 예, 볼링이 좋죠. 볼링. 예. 아직 헌법 실력이 볼링 실력만큼 안 되잖아요. 택도 없죠. 볼링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그래요. 아비가일 씨는 처음에 우리가 함께할 때하고 비교하면 헌법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좀 달라졌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한국 음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운 음식 하나도 못 먹었었거든요. 아하. 다 설렁탕, 갈비탕, 뭐 고기 만두 뭐 이런 것만 하얀 거 주로 먹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는 매운 닭발도 잘 오, 먹고 그래요? 그 신당도 떡볶이도 잘 먹고 예.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예. 아비가일치가 매운 음식이 늘어가면서 예. 뭐 주량도 함께 늘어가요. 어떻게 아셨죠? 저 어디서 보셨나요? TV로도 다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네. 매운 음식을 아예 못 먹었는데 이제 잘 먹는 것처럼 이 헌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도 못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끝냈을 때 예. 어떤 사람이 내가 되어 있을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이제 매운맛을 알아가고 있는데 네. 헌법은 그 무슨 맛입니까? 맛으로 표현한다면. 맛으로 표현한다면 예. 청국장 같은 맛인 것 같아요. 아, 청국장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엄청 좋아하죠. 오, 그래요. 네. 예. 이 헌법이랑 청국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아주 좋은 아. 청국장과 같은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비유입니다. 예, 청국장 구수 헌법 좀 이렇게 구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수하죠. 예. 예. 덕원 씨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예. 뭐 어떻게 좀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뭐 헌법이 중요하고 네. 우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막연하고 희뭇거리하던 것들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하. 우리가 안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쓰면 예.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맑고 깨끗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예. 그래서 더 수업을 계속하다 보면 예. 그 헌법 그리고 법에 대한 시력이 예. 아주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헌법을 보는 그 시야가 좀 더 트이고 밝아지는 느낌?
그렇죠. 특히 또 뭐 법과 이런 정치 관련된 기사를 볼 때 네. 예전엔 좀 막연하게 봤는데 지금은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군 하고 좀 볼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고 나면 헌법 시력이 2.0이 되겠어요. 완전 그 에스키모나 그 네. 무슨 유목민족의 시력 같은 예. 그런 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에 안경 벗겠는데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를 헌법의 세계로 안내해 줄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은 선물입니다.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이 서로에 대해서 선사하고 또 선사받은 선물입니다. 도대체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본권 목록 전체는 선물꾸러미예요. 사회적 기본권도 있고 사회보장 받을 권리도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고 저는 그냥 홈쇼핑 같았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헌법을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헌법의 본문을 좀 꼼꼼히 자주 읽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부터 쭉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좀 마음 가는 대로 좀 읽으셔도 좋고 네. 헌법을 가까이에 두고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1조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예. 제가 뭐 법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 보통 이렇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좀 깐깐하거나 찔러도 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이웃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후덕한 인상이신지 법 쪽에서는 흔히 만나기 힘든 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청국장인 한 분이 서 계시네요. 청국장 중에도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이 기본권 부분이 네. 정말 콩 알갱이 정도 됩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권에 대한 강의입니다.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푸근한 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이론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를 제가 좀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기본권 강의를 할 때 가르치는 내용이 헌법의 제2장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저희들은 그냥 입에 붙은 말이 기본권 그렇게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 기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즐겨 쓰게 되는가? 이 생각부터 좀 한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하고 의무 중에 어떤 게 더 좋게 느껴지세요? 당연히 권리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을 권리가 있거나 사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면 좋지, 남이 그 권리를 행사해서 점심 대접할 의무가 있으면 부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 중에 권리를 더 좋아하는 게 아마 사람 본성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기본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써 있는데 기본권,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을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하면 100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한 30년 됐나 싶습니다. 그 전에는 뭐 군사정권이었고요. 또 전쟁을 겪기도 했고 식민지살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뭔가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좀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리 주장을 하기보다는 의무를 요구받았던 세월이 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역사의 반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써 있는데 기본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 건가? 제가 헌법 교수로서 늘 아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그 문장이 아닙니다. 헌법은 누군가에게 한 말입니다. 헌법 전체에는 헌법 전체를 말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 헌법 텍스트에 헌법 전문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헌법의 취지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 바로 전문인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네, 굉장히 잘 읽으셨는데요. 학생들하고 처음 헌법 전문을 놓고 읽으면 되게 어떻게 읽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읽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국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헌법 자신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대한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대한국민이 한 말이다고 생각하고 헌법 10조를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읽으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약간 좀 벙벙하게 그냥 읽히는데요. 만약에 헌법의 주어를 살려가지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느 쪽이 더 좋으셔요? 주어 없이 읽는 거하고 주어를 드러내서 읽는 거. 네, 말씀하세요.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우리가 많이 보는 약관 같이 되게 딱딱한 느낌이었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이 되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면은 쓰니까 왠지 우리 편이 된 것 같고 변호사 친구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그 든든함 같은 백이 생긴 든든함 같은 게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말하는가 요거를 꺼내서 읽으면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 이게 남이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대한국민이 함께 한 말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면 가장 제 생각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요 이 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또 이 말을 함께 하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대한국민이 거기 계십니다. 옆에 분에 대한 존경심, 우리가 이런 거 함께 얘기하는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는 찾았으니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실 이 모든 국민은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라고 읽으면 맛이 안 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국민은 자, 이 뭐든 하실 때 가능하시면 그 생각나시는 우리 국민들 이름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병진 씨, 신영일 아나운서님, 아비가일 씨, 또 덕원 씨 이렇게 다 누구 그리고 나까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자리에 처음 만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 분하고 얼굴을 한번 마주 보시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죠? 두 번째 문장의 처음에 국가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저 국가는 어떤 국가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서로 합의해서 만든 문서,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이고요, 대한민국이 시작된 토대입니다. 이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 문장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 같습니까? 대한민국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내 말 잘 들어.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만 읽어둬요. 금방 우리가 헌법의 그 기본권의 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당연하게 따라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을 고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의 작품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국민의 작품입니까?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써놓고 기본권이라고 읽는, 아직 대한민국이, 이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잘 안 할지도 모른다. 혹시 그런 생각에서 기본권이 제일 중요하다, 기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키워드를 여러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물이란 말 아주 좋아하는데요,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헌법 10조의 첫 문장, 우리 기본권 목록 전체는 우리 대한국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대한국민에게 준 선물꾸러미예요. 이 선물꾸러미 안에 신체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도 있고, 사회보장 받을 권리도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고. 이야, 맞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하기 위해서 차지한 거라고 읽으면 세상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고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시라고 드린 선물로 읽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조의 문장 두 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한 것 같으셔요? 말의 무게, 말의 어떤 형식의 무게는 확실히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죠?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없으면 두 번째 문장은 존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가가 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10조가 그냥 모든 국민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냥 국민을 국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갖고 있다. 그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존엄하고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약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냥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맞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에다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나라 분들에게 당신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 헌법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컨대 아비가일 씨 같은 분이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하기가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남의 나라 밑에 식민살이를 하면서 2등, 3등 시민의 식민지 백성의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모든 국민은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니까 나라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한 분들 또는 난민들에게도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정하고 그 대접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말씀을 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인권을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법에서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죠. 그럼요.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 때 투표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하는 권리. 이게 이제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 국민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리의 목록 중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해석을 통해서 정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인정한다. 이런 생각을 좀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제10조는 보편적인 인권의 이념을 우리 헌법 안에다 이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10조의 적어도 첫 번째 문장은 선물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요. 그 선물에 기초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 대한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줄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조문입니다. 11조를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조는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일 쉽게 실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기본권을 잘 실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서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기본권의 실현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음주운전 마음대로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이제 실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억울한 사람을 희생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본권 실현을 함께 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헌법의 답은 바로 법입니다. 법을 통해서 기본권을 실현하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조 1항 첫 문장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법이니까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항, 2항, 3항의 요 뒷부분은 결국 무슨 말이냐? 법 앞에 평등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은 다 없애자. 차별도 없애야 되고요. 사회적 특수계급, 옛날 같으면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없앤다 그 말이고요. 3항은 대통령한테 훈장 받은 사람은 훈장 받은 사람의 아들도 훈장 받은 걸로 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법 앞에 평등을 풀어서 쓴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선생님, 법의 집행이나 입법이나 뭐 이런데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셔요? 아니죠. 아니신 거죠? 네. 네. 너무나도 아니죠. 그러면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만족하셔요?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사실 처음에 너무나도 기분 좋게 10조를 읽었는데 그 다음 조 1항부터가 현실과는 좀 다른 얘기 같아서 사실 그러시죠? 얼굴이 붉어지죠. 우리 헌법 11조가 말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서의 법 앞에 평등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입니다. 우리 헌법 11조 첫 문장이 말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 그 말은 법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을 법의 지배라고 부른 거다. 법 앞에 평등, 그게 바로 법의 지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조부터 36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이에요. 근데 37조 1항을 먼저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36조까지 쭉 썼는데 37조 1항에 여기 안 쓰여 있다고 해서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못한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 제10조와 11조의 그 맥락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기본권의 목록이 해석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을요 87년도 10월 달에 결국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인터넷을 잘 모릅니다. 요새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헌법에다가 담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공간은 법 앞에 평등도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없고 그러냐? 아닙니다. 37조 1항에 안 써 있어도 똑같이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조하고 13조는요. 국가 권력이 시민 개개인의 몸을 구속하려고 할 때 그 몸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이 이 몸을 보호하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뭐 영장제도도 여기 있고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도 있고요, 고문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쭉 있습니다. 13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이라는 건 어디 가서 좀 쉬고 집 얻고 가정 꾸리고 그 뜻입니다. 15조는 뭐죠?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16조는 주거의 자유이고요. 결국 이제 가만히 보시면 국가 권력의 침해로부터 몸의 자유를 인정받은 이 시민의 몸이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일하고 헌법의 용어로 말하면 이제 근로인데요. 우리 편한 말로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노동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재산이 모이죠.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방향으로도 이 몸이 움직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생각한 결과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소통도 하고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고요. 그 동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요.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양심의 자유이고요. 또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 생각을 말로 하는 거, 이게 언론의 자유이고요. 글로 쓰는 거, 이게 출판의 자유이고요. 결국 우리 기본권은 시민들 개개인의 몸을 잘 이렇게 보장을 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일하고, 그래서 뭔가 결과를 축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을 나누고,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끝난 다음부터는 참정권은 한마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정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청구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청구권하고 참정권하고 요 두 개가 우리 헌법 안에서는 제일 기본권다운, 기본권의 생김새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기본권을 요청을 하면 누군가가 그 기본권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여기 비해서 자유권하고 사회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유권 부분까지는 헌법이 권리라는 말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유, 자유, 자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으면 그 시민들이 스스로 이 자유를 행사해서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권리가 되냐면 그 시민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대개 그 침해는 국가가 하게 마련인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맞설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가 권리가 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조금 또 다릅니다. 자유권만을 가지고 기본권의 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사회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 국민들 중에 가만 내버려 두면은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조부터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조는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의해 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31조는 교육에 대한 권리입니다. 2항 중간쯤 보시죠. 그 보호하는 자녀,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 안에서 점점점 밀려날 수 있는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3조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고용주에 비해서는 근로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다. 34조 1항이 사실 제일 우리 헌법의 사회권 조항에서 중심이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비가일 씨 혹시 34조 1항만 읽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뭐 고령이시든지 아니면 가난 때문이든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최소한의 삶을 꾸리기 어려운 분들을 우리 헌법은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장한 다음에 국가로 하여금 그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과 청구권이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내버려둬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잘 실현해서 참정권, 청구권을 잘 실현하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0조 이하의 여러 조문들, 그 중에도 제 생각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루 바삐 이 약자의 지위에서 탈출해가지고 법 앞에 평등을 정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의 그 기본권 조문을 가만 보시면 교육하고 근로, 특별히 일할 기회에 대해서 헌법이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 헌법은 교육과 근로를 권리로만 규정하지 않고 의무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을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근로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한테는 교육받을 의무가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일할 의무가 헌법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뜨악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헌법의 주장은 뭐냐? 제 생각에는 물질적, 정신적 축적을 시민들이 이루어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정치적 참여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가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가는 시민들이 기여한 바를 결국 어떻게 쓰라는 거냐? 정신적, 물질적 축적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서 탈피해서 자유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교육, 두 번째는 일. 우리 헌법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조문들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31조 3항,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공짜다. 왜 공짜냐? 나라가 돈을 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돈은 어디서 오는 거냐?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겁니다. 왜 세금으로 낸 돈을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는데 써야 합니까? 그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이 빨리 제대로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가지고 세금도 내고 또 우리 국가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권은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무제한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그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권의 제한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덕원 씨 한번 큰 소리로 37조 2항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문장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중간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에서 끊어집니다. 결국 한마디로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장의 구조가 이렇거든요. 자, 요 내용을 헌법학자들이 앞부분은 과잉 금지 원칙, 뒷부분은 본질 침해 금지 원칙,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과잉 금지란 말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요때의 요 과잉이라는 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과잉해서 하면 그거는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런 뜻이고요. 본질 침해 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완전히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기본권의 본질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세 개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또는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에 10조에 있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고 하면 그 제한에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아예 그린벨트를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건 수단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방식들 중에 가장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마지막에 법익 균형의 원칙, 이걸 이제 비례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보장하려고 하는 어떤 이익하고 제한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보장은 100 정도만 하는데 제한은 500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제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침해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부분의 사안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고안해냈냐면 그게 아니고 37조 2항의 앞부분을 가지고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들이 헌법을 해석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이 부분입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 10조에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그 얘기하는 걸로 읽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오늘 기본권이라는 말부터 좀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하고 의무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간단히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헌법에 38조, 39조는 앞에 얘기한 국민의 권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의무가 결국 두 가지죠. 납세의 의무하고 국방의 의무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를 이제 선택할 때에 국민의 의무 중에 특별히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을 자꾸 엄격하게 검증하게 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로는 대단히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무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앞에 한
모든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말고도 다른 의무들이 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또 일할 의무, 근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무, 이렇게 이제 읽어도 되는데요. 환경 보전의 의무도 있고요. 사실 환경권보다는 환경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산권 행사에 관해서도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한을 받아들일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의무라고 하면 법질서 자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아까 제가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법 앞에 평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 앞에 평등이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평등을 다시 세워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결정에 따를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납세와 국방의 의무, 그 외에 헌법이 말하고 있는 4가지 다른 의무, 여기에 더해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 사실 이것만으로 국민의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출발하셨던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에게 선물을 주듯이 고백하고 서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다짐은 어떤 하나의 의무를 우리 스스로 부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의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만 있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다른 인간에게 응답할 의무가 제 생각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오늘 제가 특별히 헌법 10조의 2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선물과 명령의 관계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뭔 줄 알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선물꾸러미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예, 제가 드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병진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그냥 홈쇼핑 같았어요. 홈쇼핑이요. 왜요? 예. 헌법 들고 예. 구석구석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직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뒷장들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저 홈쇼핑 구매할 때도 네. 이것저것 저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거 잘 듣는데 헌법을 공부할 때도 약간 그런 자세로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글쎄요, 헌법을 우리가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보자. 이렇게 중학생 때 아주 애써서 썼던 연애 편지 같은 게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법 재밌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중학생 때 썼던 연애 편지가 집에 있으세요? 네, 저희 집에 같이 계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요. 예. 네, 없습니다. 네. 잘 폐기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비가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계속 보면서 어떡하지 우리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기본권을 처음 설명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그런 게 바로 기본권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동차가 횡단보 위에서 신호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멈췄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개미처럼 횡단보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돌려서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사진을 찍고 올릴 경우에 이제 물론 내가 거기에 지나갈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사생활 뭐 자동차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지킬 권리가 또 있잖아요. 어느 사람의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보게 될지 이거랑 또 너무 많은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 헷갈려서 최근에 사진 찍혔어요? 아니요 제가 올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횡단보도에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의도로 올라왔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실 때 아마 비슷한 사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덕원 씨는 어땠습니까? 네, 그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즉석복권 긁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긁을 때마다 뭔가 예. 내 권리가 하나씩 나오는 느낌 어허.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예. 맨 마지막 가니까 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 권리 나올 땐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그쵸. 의무가 나오니까 약간 의무도 있고 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꼭 내가 뭐 1등은 당첨은 되지 않았지만 예. 한번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는 거죠. 뭐 좋은데 쓴다니까 예. 하면서 또 더 큰 만족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또 헌법을 쭉 보면서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렇게 홈쇼핑 복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한테만 예. 그러시는 거죠? 예, 오늘 뭐 그만큼 강의를 친근하게 느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후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 강의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어쨌든 뭐 주목해서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예. 그렇게 저한테는 들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국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왔던 단어 중에 이 선물이란 단어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잘 애쓰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의무도 잘 이행을 해야겠죠. 자,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